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이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필요시 보완 수사가 진행된 후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책임자 처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입니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조속히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접수되었어도 안 되고 처리되었어도 안 되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둘째,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셋째, 전쟁 위기 조장. 넷째,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입니다. 우선 국회법 123조 사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입니다. 탄핵 청원의 첫 번째 사유로 든 최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넌센스입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오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과 오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십시오. 민생열차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내수 소비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 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 등 어려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지켜주신 데 대한 고맙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어려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환자 곁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